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4월 26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어제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작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도 해괴망측한 망발이 쏟아졌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다. 네, 어제 회견장에서 뭐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같이 자리하고 있던 기자들, 단상의 대표 기자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표정이 여러분 참 묘했죠? 참 묘했죠? 근데 문재인 말이 더 묘했습니다. 그죠? 윤석열 당선인을 두고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이 대단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 그러고 또 한마디 했죠. 조국 수사 공교로운 것이 많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흑심을 다 까놓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검수완박 참 잘된 아니다. 뭐 이런 식. 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와중에 어제 또 뭐 문재인 기자회견 관련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예. 또 뭐 사면 이야기 또 있고 합니다. 그죠? 또 거기에 지금 김경수하고 슬쩍 끼워 넣으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흐리는 거 보니까 이 판국에 김경수 사면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도 않는 짓이고 그죠?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MB 사면 이야기하면서 또 슬쩍 말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예. 자 말을 막 줄이겠습니다. 예, 문제 이야기는 뭐 더 하기도 싫으니까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으니까요. 예, 아직도 보름 남았다는 거. 예. 자, 검수완박 이준석, 권성동, 권성동, 이준석 전부 다 탄핵 정국에도 가담했던 인물들이죠. 야바위 정치. 이 둘은 다 정계 은퇴를 하고 당장 직위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직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라 치고요. 뭐 저거는 뭐 정당도 아니죠. 거의 뭐 국민을 볼모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정상배들. 국힘당 내에도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누차 인구의 회자됐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 불순 세력들 국힘당 내에 소위 웰빙 정당이라 하는 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인물들 확고한 정견도 없이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정되고 있는 그 멤버들 싹 물갈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이준석, 권성동부터 대표적으로 신호탄을 쏘면서 다 물갈이를 좀 해야 됩니다. 이번 검수완박 이 중재안을 하게 된 마코 협상자로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났죠. 이준석이 YTN인가요? JTBC인가요? 그쪽에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다 드러났죠, 여러분. 내가 범인입니다.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민주당 재협상 없다로 그럽니다. 자, 국민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그죠? 재협상 없다.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2탄으로 차별금지법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나라 풍속 다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력들이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수사를 못하게 그 중재안에 사인을 한 이 반역의 주동자, 아, 예, 우리 헌정사, 흑역사의 주동자 이준석, 권성동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국힘당 청산 해체 작업, 재편성 작업을 과감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또 뭐 공판이 있었어요. 6.28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김태우 수사관이 큰 건 한 건 했습니다. 그죠? 저놈들은 지금 증거가 없을 거다. 폰 뺏어가지고 다 지웠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에 증거가 남아있다. 그 당시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특감반 사무실 위에 팩스 위에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사진 찍은 거
폰 뺏기고 삭제됐지만 클라우드에 남아있었다. 그걸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고 아마 증거자료를 제출됐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빼박입니다. 빼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정수석이었던 당시에 조국부터 심지어는 그 위선까지 전부 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예. 월성 원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운다고 해서 이게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복구했다, 못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말을 흘리는 거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겠죠. 자, 일단 재미있는 일들 우리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말 지금 현재 이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거, 합의한 거와 전혀 무관한지 예. 인수위에서 왜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지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제 은근슬쩍 지금 이제 아닌 듯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제대로 좀 이유, 경과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권성동은 이제는 뭐 어쨌든 빼박입니다. 언론사 인터뷰, 기타 등등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중재안에 합의를 해줬다는 거니까. 예. 자, 더 이상 이제 국힘당 자체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새로운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게 확산 증폭되기 전에 국힘당의 과감한 쇄신, 그리고 일단 직접 당사자인 이준석, 권성동 정계 은퇴, 그냥 사퇴뿐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만 사퇴할 게 아니라 정계 은퇴로까지 단호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처신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5년. 자, 참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 가슴이 정말 피멍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민들 삶도 멍이 들고 골병이 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 정책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탈원전 정책 등등 했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전이 여러분, 한전은 제가 잠깐 몸을 담았던 곳이기도 해서 남다른 애정도 있습니다만 특히 원전 쪽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원전을 적대시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류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전이 올해만 적자 규모가 20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탈원전 후유증입니다. 태양광, 풍력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한전이 원래는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걸 다 일괄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의 전기를 사가지고 파는 중개소밖에 안 돼요. 중간 거래소밖에 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자꾸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짐은 또 한전이 다 떠넘기고, 예, 이거 뭐 단순하게 뭐 유류세 뭐 이런 거 인하해 가지고 그런데 돈을 써 가지고 뭐 한전 적자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참 문재인 5년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예. 해야 될 일은 계속 미루고 해서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하나 똑바로 한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예? 자, 그나마 그래도 5년으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다. 이 나라가 그래도 구분이 다 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혹자들의 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한전이 원래 적자만 20조 원인데 20조 원. 예. 완전 빗덩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렇죠?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다 또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다 국민 부담으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예. 자, 이 판국에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만 인수위 안철수 도대체 인수위 지금 한 달 반 정도 돼 가는데
안철수가 보여준 모습 참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쪽 애들만 무능한 게 아니라 안철수 뭘 했나요? 진짜 이 친구는 무슨 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미래 먹거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금 어떤 의미에서 차려놓은 밥상도 뒤엎을 판에 새로운 밥상을 차리겠다 그래요. 그렇죠. 기존의 주력 산업조차 지금 기술 격차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 격차가 없어졌잖아요. 기존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기존에 했던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거죠. 이거 지금 다 뭐 어느 하나 안전한 게 있나요, 여러분? 예, 가까이 있는 중국으로부터 거세게 지금 추격 또는 추월당하고 있죠. 예? 배터리 분야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서갔죠. 반도체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뭐 물론 1차는 실패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어보지만 수조 원 들어보지만 중국이 결국 반도체는 일단 주저앉았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만, 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실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대만이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중국계라고 봐야죠. 대만이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 이념 차원에서 지금 그런 거지. 우리로 치면 일종의 분단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대만 중국계입니다. 예? 예, 이것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존 먹거리도 못 지키는, 기존 산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위태위태한데 무슨 미래 먹거리요, 여러분? 참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인선해 놓은 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 뭐 정호영 등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등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인선해 놓은 꼴을 보십시오. 어? 그래놓고 뭐 한 달 자축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뭐 무슨 뭐 과학 수석 그런 자리 하나 만들면 그게 뭐 과학 진행이 되나요, 여러분? 참 한가로운 친구예요. 지금 인수위 이 과정이 안철수의 미래를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안철수 이 친구 다음을 맡겨도 될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인수위 한 달 반을 지켜본 모습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무능하다. 그리고 탁상공론에 그냥 머릿속에 몽상가적 그런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같아요. 뭐 하는 말은 뭐 옳은 소리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공허한 구호 정도밖에 없어요. 구호이죠. 구호밖에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헬스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기업들이 할 거잖아요. 기업들이 지 안 죽으려면 고민할 부분인데 이게 정부에서 뭐 지금 이제 나서 가지고요. 이것도 이미 늦었죠. 실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뒤쳐져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간판 내다 달기지 내용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내용이 뭐가 있나요? 삼성 계속 문재인 정부 때 경영진 깜빵에 넣었다 냈다 하면서 수사받으라 뭐 어쨌다 하면서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투자 시기라든지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그 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까 투자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TSMC 독주가 지금 독주 체제가 거의 굳어져 버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놈 시스템 반도체요? 지난 정부 타달라고 했더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중국의 전기차 회사 CATL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32.6%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 합쳐도 30%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그걸 넘었었어요. 중국계의 다른 회사까지 다 해서 시장 점유율은 55%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전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LG 배터리 뭐 등등 해가지고 LG 화학 등등 해가지고 중국이 암만 해봐도 따라잡을 수 없다.
적어도 기술 격차가 2, 3년 난다고 해서 배터리 분야가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판국에 무슨 미래 먹거리요? 무슨 미래 먹거리요? 정말 안철수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미래 먹거리? 구체적으로 하면 어느 한 분야든 딱 부러지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그냥 공한 간판 내다 거는 거 말고. 응? 지금 조각해 놓은 꼴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부터 해서. 저는 솔직히 한덕수 총리 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참신성이 있나요?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통합 협치를 하겠다고. 지금 20년, 30년 그 머리가 필요하나요? 지금 이 시절에? 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인수위 한 달 동안 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어? 그런 사람들만 각 부처에 지금 골라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딱 부러지게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한동훈 외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 있나요? 누구? 뭐 어떤 전문성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한심해요, 여러분. 네? 여기에 지금 어쨌든 첫날 청문회부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죠? 쟤들은 뭐 정말 안 해야 될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예. 저들은 40년, 50년 전 계약서 월급 명세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청문회 내라가면 내나요? 어? 무슨 청문회 자료가 1200건 필요하냐? 1190여 건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줄이면 1200건이죠. 1200건이나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 그것도 전부 다 내라는데. 저는 자료 갖고 있나요? 30년, 40년? 저는 똑바로 냈나요? 그러면? 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청문회는 어쨌든 간에 이 청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그냥 뭐 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헌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회방 놓는 거죠. 예, 예. 회방 놓는 거죠. 사법 체계 다 흐트러뜨리고 회방 놓는 거죠. 풍속 다 이제 풍속까지 이제 구정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등등. 종교계, 학계 등등 전부 다가 지금 난리인데 또 대개들 동원해가지고 또 이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꼴을 계속 봐야 되나요? 이 정치권 전부 싹 좀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정당 정치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그토록 아직도 열흘이 남았나 보름이 남았나 하는 이 인간들이 자리를 비우면 이제 청와대 북악산은 개방이 됩니다. 아마 대박일 것 같아요. 27일 있죠. 내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제로 예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뭐 개방돼도 그 통제 관리가 돼야 되니까 시설물 관리가 돼야 되니까요. 하루 몇 명이죠? 지금 언론에 발표되는 게 하루 3만 9천 명이죠. 3만 9천 명 인원 제한해서 개방하게 되면 많이 개방하는 거죠. 3만 9천 명. 이거 완전 초특급 대박일 것 같아요. 초특급 대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종로 쪽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성북, 종로 이쪽 강북 지역이 살 것 같아요. 일단 보십시오. 사람이 드나들면 그 사람들이 뭐 물 한 잔이라도 사 먹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고 뭐 티슈 하나라도 살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쓰레기 같은 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거 잘 하니까요. 어딜 가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정도는 잘 하니까요. 대박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강북이 살 것 같아요. 진짜 서울 전체에 뭐 그동안 강남 그러지만 사실 강남 뭐 별 활력이 없었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종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불량 세력들이 물러간 자리에 정말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개혁, 그렇게 뭐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국민 입에 달고 다니던 인간들이 국민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나라 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완전 거들낸 이 바닥에 폐허가 된 이 바닥 위에 새롭게
새롭게. 이들 뒷자리 청소만 하니까 개방해버리니까 살 것 같아요. 하루 39,000명. 아마 1년 내도록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참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자,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합시다. 검수완박, 이게 단순하게 뭐 부패 비리를 덮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왕 손을 댈 거면 완전히 새로, 지금 시절에 맞게 새로 세팅을 해야죠.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누더기를 만들어도 될까요? 공수처 있고 중수청이 이게 지금 한국의 FBI가 될까요? 우리나라 수사관들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FBI는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엄격해요. 그거 잘못하면 깜빵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어요. 언론에 막 말 흘리고 자료 유출하고 해도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네, 일단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자 보십시오. 중수청 또 만든대요. 네, 검찰, 경찰 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 전체 모든 부서를 지금 전부 다 뭐 수사부서를 만들 거예요. 네? 이걸 개혁이라 그러고 있어요. 진유가 뭐라 그럽니까? 개혁뽕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악하고 집요하고 악랄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법 만들어가 똑바로 되는 게 뭐 있네.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대재해 줄었습니까? 오히려 더 늘었죠. 더 늘었죠. 다른 자료 한번 볼까요? 마침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있습니다. 효과는 없이 기업 부담만 키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이게 이제 사설 제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째를 맞지만 그동안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는 되려 늘어났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현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법 만들면 뭡니까? 네? 후속 조치나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간판만 건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기업하면 예비 범죄자예요. 예비 전과자예요. 예비 전과자. 이거 누가 기업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산업안전을 이렇게 그냥 법만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 준비가. 사후 감독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광주에서 건물 붕괴되는 사고들 등등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만 하더라도 쿠팡 물류센터 사고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한 놈 처벌되는 거 봤나요, 여러분? 도대체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뭐 했나요? 이들은 뭘 했나요? 기업 죽이고 국민 백성들 죽인 것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저 이제 털고 나갈 때 되니까 다음 정부에서 뭐 똥바가지를 쓰든 말든 방역 해제해가지고 전부 다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그죠? 저 있을 때는 다 묶어가지고 딱 길들이기 하고 무슨 요령을 피워도 이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이 죄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용서받을 짓을 했나요, 이들이? 네,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국가 형사사법체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지금 시절에 맞게 이왕 손을 댈 거면 제대로 시스템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저들 책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주동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범죄 혐의자들이잖아요. 지금 저들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 당장 청와대에 있는 한 20명이 깜방 간다. 청와대에 있었던 놈들. 어제 6.28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 공판 증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6.1 지방선거 코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법 선거가 난무하겠죠. 선거 부정 선거뿐만이 아니라 불법 선거까지 난무하겠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금권 선거를 했잖아요. 관권 선거, 금권 선거를 자행했잖아요, 여러분. 뭐 소쿠리 투표 이런 거 떠나서라도 급기야 이제 소쿠리 투표로까지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예. 전산망 저거 직무감찰 제대로 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수사 제대로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부정선거죠. 이게 관리부실이라고요, 여러분? 비겁한 언론, 비겁한 언론. 예. 소위 뭐 우리 사회 좌파 우파 그런다면 야바유 우파들. 예. 증거가 분명한데도 사실을 이야기를 못하고 비굴하게 눈치 살펴가면서 말이죠. 양다리 걸치기 해가면서 자기 보신책으로 여리저리 양다리 걸치기 하는 비겁한 언론들, 언론인들. 자, 일단은 뭐 당장 이야기가 조금 또 검수완박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폐기 수순, 만약에 강행하더라도 폐기 수순을 밟아야죠. 검찰에서 일단 헌법소원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법을 계속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과감하게 국가 중대 사안이니까 형사사법 체계에 관계되는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 이 법을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돈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거죠. 그건 정부가 헌법상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러면 아마 바로 폐기될 거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국힘당부터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라. 권성동 사퇴해야 지방선거의 희망이다. 이준석 어차피 성상납 사건 등등 해가지고 뭐 깜빵 신세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그동안 성추행당으로 더불어만진당으로 돼 있던 그 오명을 지금 오히려 가져오는 이 나쁜 세력들, 불량 세력들, 국힘당의 불량 불순 세력부터 용퇴하는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수완박법 형상적으로만 볼 문제 아닙니다. 형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정치하는 놈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수사만 받고 국민 피해만 드리는 이 검수완박법 안 된다. 국민기본권 권익 침해가 심한 이 법 안 된다.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명문적으로도 지금 명시적으로도 위배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헌법 파괴적이죠. 국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이는 거의 내란죄에 준하는 중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뭐 무슨 짓을 하든 이거는 바로 폐기 수순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가겠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청문회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뭐 자료제출 이렇게 하면 정의당 포함해서요. 전부 다 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배치떼버려야 돼요. 이놈들. 이놈들이 자꾸 뭐 이렇게 나라 일을 좌지우지하는 듯이 이렇게 떼거리 지어서 이렇게 하는 정치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틀을 잡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뭐 일부만 정리하고 또 그 뭐죠 몸통들은 남아가지고 또 새로 이렇게 옷만 갈아입는 그런 정치 세력 거체 정치 쇄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중립지대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동안 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안철수 인수위 한 달 반을 봐도 안철수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세력들도 희망이 없다.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옳은 인재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 전반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분발하는 그런 은연자중하면서도 분발하는 시간들로 우리 각자들이 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줄이겠습니다.